네, 다음은 이제 주요 스타트업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주요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 변화에서 중요한 이슈들 몇 개 좀 짚어보고요. 이제 국내 스타트업 동향, 해외 쪽에 약간 좀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부분은 아까 이제 식품의 미래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인공고기, 수증기로 만든 물, 그 다음에 거실에서 키우는 채소인데요. 여기 두 개 보면 이제 워터젠의 제니하고 제로매스 워터 이 두 가지는 수증기에서 물을 만드는 기기입니다. 둘 다 이제 상당히 투자도 많이 받고 요즘 상당히 핫 이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대형에서 가정용의 소형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하고 연동해서 친환경으로 이제 물을 만드는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해 임파서블 푸드의 이제 그 식물성 대체육은 식물성 돼지고기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플랜트 큐브 혁신상을 받은 업체인데요. 그래서 모듈형 농장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향기와 탈취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트렌드가 CES에서도 좀 나타나는데요. 먼저 컴포즈라는 업체는 다양한 향기를 이제 합성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지역별로 꽃향기를 합성해 주는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업체고요. 무도는 이제 미국 업체인데 네 가지 향기를 이제 합성해 주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두 업체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벤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섬유업체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항균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해서 스티커에 이제 항균 물질을 입히면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이제 뭐 항균 탈취가 되는 이제 이런 제품을 좀 선보였고요. 다음에 이제 퍼퓸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었는데 향수를 찍어서 이제 성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향수를 추천받고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향수를 제조하는 데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샤넬 넘버 5를 2020년에 알맞게 해석한 최신 향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많은 활약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트렌드는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커지는데 이 반려동물이 이제 수명이 짧으니까 반려 로봇 시장도 이제 같이 좀 커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룰루펫 같은 경우에 이제 고양이의 대소변을 인식해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제품이고요. 사람도 잘 안 하는 거를 반려동물을 위해서 이 정도로 비싼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것도 하나 좀 트렌드가 좀 되고요. 이 두 부분은 이제 어떤 반려 로봇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려 로봇도 미국 제품이고요. 중국 제품들, 고양이. 물론 이제 뭐 소니의 뭐 강아지 로봇도 있지만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트렌드를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슬립테크하고 뇌파 제품들도 하나 우리가 좀 보면 좋은데요. 어고테크의 이제 수면 보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침대죠. 슬립 넘버의 이제 스마트 베드 부분. 다양하게 슬립테크가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은 사실은 뭐 슬립테크 제품 아닌데 여기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눈을 마사지해주는 이런 제품이 되고요. 일본 쪽에서 나온 이제 파자마를 입고서 사람의 동작을 체크하는 이런 제품입니다. 제로마의 제품이고요. 셋 다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죠. 그래서 네오팩트의 재활용 기기는 올해는 어떤 그 하지 재활을 위한 기기를 네오팩트가 전시를 했고요. 룰루랩은 이제 아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참케어는 이제 손목시경 혈압 측정기입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처음 제품 나온 게 2012년인가 그런데 이제 제품화를 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미국의 이제 터치포인트 이런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주로 이제 제품이 많았던 게 보면 이제 웨어러블, 스마트홈, 그다음에 스마트카 부분이거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비트 센싱은 아까 좀 레이더에서 나왔고요. 모모브이 같은 경우 이제 이동형 광고를 해줍니다. 딱 보면 보이시죠? 그래서 차나 아니면은 뭐 오토바이 같은데 LED를 달아서 광고를 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인데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밌는 특허가 뭐가 있냐면 위치 기반 광고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곧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4월 15일에 뭐
특정 지역에 기호 몇 번을 뿌려주고 뭐 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뭐 사업이 잘 되면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업자하고 뭐 수익도 쉐어할 수 있고 다양한 모델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모트렉스는 우리나라의 뭐 중견 요 자동차 요 뭐 헤드 유닛이나 뭐 내비게이션 만드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옐로나이프는 현대차에서 분산한 업체거든요. 그 뭘 하냐면 이제 최근에 어떤 계기판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스킨을 다운로드 받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가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235km 엄청나게 과속을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이런 어떤 다양한 재미있는 스킨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혁신사항을 수상했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 업체들 보면은 요 프린커가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네, 일회용 타투 제품입니다. 피부에 스티커를 이렇게 쭉 프린트할 수 있고요. 쉽게 지워지고 벌써 뭐 2019년에 수출만 14억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 C랩 출신이고요. 많이 이제 성장한 스타트업이고요. 네, 인더캡은 올해 처음 봤는데요. 네, 맥주 제조하는 기기인데 네, 현장에서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보면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서 이제 배터리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리베스트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구분을 올릴 수 있는 플렉서블 배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손목시계 줄에다가 배터리를 넣든가 아니면 여기 뭐 이어폰이나 헤드셋에 뭐 넣든가 이렇게 좀 가는 거죠. 그리고 써니사이드는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인공 햇빛을 우리가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인공 햇빛을 생산하는 조명 이런 부분이고요. 에티포스는 이제 차량용 통신 만드는 업체인데요. DSRC와 CVTX를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을 하나 좀 내놨습니다. 해외 주요 업체 4개의 제품 각각 좀 특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랄루프는 이제 물을 이제 재활용하는 뭐 빨래나 아니면 샤워 물을 이제 재활용할 85%까지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콜로 아까 나온 거죠. 이제 음성 인식으로 이제 뭐 스마트 변기, 샤워기 제어해주는 이런 솔루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마인드는 이제 뇌파를 감지할 수 있는 웨어러블입니다. 뇌파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기기이고요. 그 다음에 렉스 라이프 램프 이건 이제 빛을 이제 자기 눈에 맞는 리듬을 좀 찾도록 해서 독해 능력을 향상하는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요. 보면은 결국 이제 핵심은 이번 CES의 핵심이 디스플레이, 스마트홈, 웨어러블, AR, VR, 차세대 교통, 로봇 등이 있고 뒤에 이제 5G로 데이터 전송하고 인공지능 분석하고 이런 걸 하나의 좀 핵심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시를 보면 뭐 대기업도 잘했고요, 스타트업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스타트업들도 전시 상당히 잘했고요. 그래서 올 한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문제긴 하지만 올 한해 이제 좋은 성과가 좀 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고민해 볼 점은 뭐가 있냐면 이제 플랫폼 전략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AI나 클라우드나 AI 칩이나 다 미국이나 중국 쪽에 다 이제 뺏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저런 플랫폼들을 우리가 다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플랫폼들은 우리가 갖다 쓰면서 완제품이나 서비스 전략으로 가고요. 어떤 플랫폼들은 우리가 좀 만들어가고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전시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CES 측이 전시장을 새로 지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유니콘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떤 전통 산업을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할 것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도 사실 새로운 또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이 또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질문 있으면 또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네. 1004는 제 생일입니다. GM은 이니셜이고요. 네.
그래서 2020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많은 활약과 성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